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쌍용정보통신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340억 원 규모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1차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주 사업자인 쌍용정보통신은 디딤365, 버블콘 등과 함께 약 600여일 동안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K텔레콤이 자사 연구진의 6G 기술 연구 논문이 미국 전기전자학회 커뮤니케이션스 매거진에 게재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의 논문은 이동통신사 관점에서의 6G라는 제목으로 6G 통신의 비전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AI, 센싱, 주파수 등을 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필리핀 최대 전력 기업인 메랄코의 마누엘 베레즈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메랄코가 추진하는 필리핀 에너지 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SK온은 지난 24일 미국에서 열린 패스트마켓 컨퍼런스에서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SK온은 엑슨모빌이 아칸소주 리튬 염호에서 DLE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리튬을 최대 10만 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SK온은 미국산 리튬 공급망 확보로 IRA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승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파워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6% 넘게 급등세 보이면서 시총 3조 달러 다시 회복을 했고요. 대형 기술주까지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혼조로 출발한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한 뒤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했는데 네, 오늘 특히나 엔비디아 강세, SK하이닉스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동차단에서도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미국 시장의 방향성. 물론 똑같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엔비디아 반등이 또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강세 유지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엔비디아가 흔들리는 부분들은 추세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승했던 추세에서 단기 이격 과다에 대한 뭐 숨구르기, 단기 가격 조정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슈 시간에 좀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은 리비안 관련된 호재도 뭐 상당히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의 앞으로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제 뭐 뉴스에 이런 뭐 헤드라인 뉴스로 나오는데 대신 증권에서 보면은 채권 금리 안정으로 코스피가 3,200 간다. 그러면 거의 한 쌍복까지 간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나름대로 상당히 부분 일리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9월 국채의 세계 국채 지수의 이제 편입 모멘텀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기물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밸류업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하고 환율하고 민감한 어떤 연동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모습하고 같이 겹쳐져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 1380, 거의 1400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서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이 북러 어떤 그 협상 또 때문에 많은 그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 이제 힘이 든 부분이 있지만은 충분하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 때문에 가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또 해프닝이 한 번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즉각 이제 해명 공시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사실무근이다. 결론적으로는 이 첨단 공정에서 누가 어떤 그 주도권을 장악하느냐 그게 싸움이 좀 해당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뭐 이제 많은 이제 위기가 좀 있고 또 도전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장비주에 대한 수혜가 좀 집중이 되는데 반도체 종목군들도 오늘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 때문에 또 반등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차트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서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피 이제 차트의 모습인데 직전 고점 이제 돌파 안착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한 5일 정도가 된 끝에 단기 조정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다는 것은 조정이 있더라도 상승으로 본다. 것이 가장 이제 정설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5일째 오늘 이제 반등했으면 성공했던 거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번 충격이 올 때마다 얼마만큼 잘 버텨내느냐. 지난 4월에는 굉장히 많이 맥없이 빠진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난 5월 달에는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점점점 충격이 좀 현재 강도가 약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시 반등했다가 좀 빠지더라도 지난번처럼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상방향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괜찮다. 반면에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이제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은 거의 한 2주 연속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서 거의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6월 첫 번째 첫 시작과 함께 한 2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연속 하락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이 뭐 사실상 뭐 월말이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뭐 2, 3일 바닥 다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다시 이제 시황으로 돌아가면은 7월 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군불대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8월 정도는 이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은 정치적 압박도 있고요. 또 민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내리려는 눈치만 봐도 먼저 내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내리고 나서 내린 것은 아니라 일단 눈치를 유럽에서 일단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감이 7월에는 좀 작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올말로 저 기대감 때문에 또 낙폭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강보합권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3,2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시장 대응 전략 철저하게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시간외에서 리비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비안 무려 50% 가까운 놀라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리비안 관련주 장 초반부터 강합니다. 에코캡 상한가 직행했고요. 대원화성이나 상신 EDP 등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리비안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일단은 호재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리비안이 제2의 또 테슬라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힘을 많이 쓰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리비안의 어떤 그 배터리를 공급한 삼성 SDI 이 부분들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이 직접적으로 리비안의 납품 거래처가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부품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도 좀 포함이 좀 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 어떤 긍정적 요인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리비안 관련된 호재 플러스 알파 부분들은 미중 무역 어떤 이 전쟁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계속해서 전 세계 도미노로 확산이 되고 있죠. 물론 유럽에서는 잠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지만은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런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최고 관련주로 언급이 됐던 에코캡은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간 부분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부품주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다음에 전액 외에 캔, 케이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납품하는 회사 부분들이 가장 그래도 2차 전지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영역입니다. 자동차 부품이면서 2차 전지이면서 이런 숨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신 EDP나 신흥 SEC 이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종목은 상신 EDP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흥 SEC하고 상신 ED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 부분들이 전체 오늘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부분이고요. 상신 EDP는 하는 일은 바로 현재 온통용 캔, 그다음에 사각 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폭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각종 제품, 부품 요거를 현재 생산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부분 때문에 또 해외 시장 캐파를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약간 자리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잠깐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이 바닥을 오른 동안 사실 다졌고요. 그리고 직전에 한번 크게 올라주려다가 약간 밀려줬는 부분 다시 한번 다중바닥 여기서도 다중바닥 그리고 오늘 첫 양봉인데 반등 흐름들이 조금 추세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흥 SC도 한번 잠깐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은 신흥 SC도 약간 오늘은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된다 하면은 상신 EDP 좀 한 5%에서 왔다 갔다 좀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리비안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세 보이면서 국내 관련주 역시나 움직이고 있는데요. 에코캡 상한가 직행했고요. 다른 관련주들까지 오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자, 간밤 엔비디아 급등세 보여주면서 오늘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경제장관 회의가 있었죠. 지난달에 발표한 26조 규모의 반도체 지원 방안이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산업은행이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1조 1천억 원 규모로 조성해서 반도체 기업 규모화를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역시나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안에서는 장비 쪽 오늘 강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전쟁이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어떤 그 정부에서도 많이 좀 지원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원이 되지 않고 이제 기업이 이제 홀로 자생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어떤 세제 완화, 뭐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더디게 뭐 진행이 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오늘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은 현재 파운드리 어떤 공정, 3나노 공정에서 약간 파운드리 공정에서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루머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첨단 공정에 좀 해당이 되는 3나노 공정 부분이 GA 방식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TSMC도 3나노에 도전하지만은 GA 현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가장 GA 방식에 앞서 있는 3나노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 과정, 품질 관리 과정에서 어떤 그 시행착오가 약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오늘 그것과 별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오늘 전략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대상이다. 첫 번째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HBM에서 왜 수요를 HBM에서 왜 SK하이닉스에 더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납품이 더디는지 품질 테스트가 진행이 더디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대책이 좀 나와줄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역시 파운드리, TSMC에 비해서 격차가 점점점 조금씩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있죠. D램, 메모리 이걸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CXL 기술. 그러니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그러니까 메모리를 중심으로 메모리가 모든 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들, 또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HBM 자체 그 자체 내적으로 일부 부분 전력 반도체 PIM을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HBM 위주의 GPU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HBM 안에 내재해야 한 그런 쪽의 어떤 전략들이 나와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뭐 그런 이슈도 좀 약간 루머성 이슈가 있었던 것 덕분도 있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HBM 관련된 종목이 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주로 많이 언급이 좀 됐던 뭐 DI, 뭐 워트 이런 부분들 또 SK하이닉스도 많이 좀 올랐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워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HBM을 제작하는데 각종 뚫는 거 붙이는 부분, 장비 업체 여기 측정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혜로 떠오르는 종목군들인데 새로운 뭐게 각광을 좀 받고 있고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어제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워트라는 종목인데 워트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반도체 첨단 공정에 쓰이는 환경 제어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서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여기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납품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워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현재 긍정적인 부분들은 시총이 가볍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재 이 직전 고점을 돌파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은 2, 3일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본파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숨고르기 구간에서 늘림목 시점
그다음에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 또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워트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장비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로는 워트 살펴봤는데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기술 축제인 퀀텀 코리아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11개국 63개 기업들이 참가하고 특히나 이곳에서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가 기술 각축전을 벌인다고 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통신 장비 쪽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통신 장비에서 광통신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네. 암호 체계도 마찬가지 양자 체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체계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 역학에 대한 관련된 이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양자 컴퓨터 어떤 부분은 일반 컴퓨터는 1, 0이라는 두 가지 디지털 신호가 좀 있죠. 이걸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데 양자는 1과 0의 동시성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는 입자로 보였다가 파동으로 보였다가 또 측정자가 관찰하게 되면 입자를 보이는데 측정 장비를 빼고 나머지 것을 보면은 파동으로 보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난해한 학문으로 약간 익혀지는 건데 1과 0의 동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암호를 복합적으로 저장,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상호 이 코코 원자가 상호 굉장히 멀리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이걸 캐치가 가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자 암호로서의 어떤 그 부분이 된다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뚫을 수 없는 이게 뚫으려고 하는 순간 관찰자가 관찰하는 순간 성질이 변하는 어떤 양자의 성격을 그대로 보안 기술의 응용을 좀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양자 관련된 부분이 좀 관련된 종목을 보더라도 도로 통신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통신 반도체 종목으로 많이 알려주고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 제가 최근에도 자주 언급을 좀 드렸죠. 이런 종목 외에 그다음에 통신 장비, 알루미늄 케이스나 각종 알루미늄 부품이 또 이 장비에는 많이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물론 통신뿐만 아니라 뭐 이 스마트폰 쪽에도 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양자 암호 칩, 그러니까 이 빛을 검출할 수 있는 증폭할 수 있는 그 증폭기나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SK가 이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런 어떤 단말기 부분에 집중적으로 어떤 그 현재 투자를 하고 가장 앞서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이 바로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종목은 물론 시총이 좀 많이 좀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단일 광자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증폭기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현재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동차 자율주행에서 그 현재 빛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라이다 레이더 이런 부분에 빛을 쏘는 장비 또 반사된 빛을 다시 한번 검출할 수 있는 장비 이것도 양자암호 기술에 포함이 되고 또 라이다의 부품에도 포함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라는 차트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시총이 가볍지만은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던 뭐 이 작년 8월 9월 달에 뭐 상한가 뭐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슈가 한참 많이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조용하고 거의 온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약간 매집성 신호가 좀 잡혀주는데 한번 거래량이 좀 튀어주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총이 좀 적어서 좀 약간 그렇지만은 대량 거래 터지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 장비 관련주까지 분석해봤습니다. 특징주로는 우리로까지 체크해봤는데요. 시총이 가벼운 만큼 슈팅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혼자서는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이슈 분석부터 종목 선별 방법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봤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파마 리서치고요. 매수가는 14만 7천 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리쥬란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매수 관점 유효하다며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또 폭염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만 9천 원대 움직임 나타나면서 현재 수익권이신데요. 매도 타이밍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 파마 리서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K한류 네. 이게 일단 덕을 기본주로 보고요. 네. 이 K한류 부분들이 과거에는 화장품이었는데 피부 미용 기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파마 리서치는 이쪽 관련된 기기뿐만 아니라 제품 원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커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있습니다. 보톡스 필러, 그다음에 뭐 리쥬란, 뭐 콘쥬란 뭐 이런 쪽의 각종 시리즈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피부 재생 의료 쪽.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피부 재생하고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 목적이면은 현재 피로 재생, 의료기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의료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중장기 성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려고 지금 마지막 슈팅 준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슈팅이 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수렴이 한번 됐고요. 그 다음에 21선, 61선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된 뒤에 다시 한번 2차 수렴이 있는데 보통 저점에서 급등하고 수렴까지가 한 3개월 정도 사이클이 걸립니다. 다시 2차 발산이 되는 초입기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 것은 우리가 이제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런 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어떤 투자 심리나 어떤 패턴이 일정하게 완성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20일, 60일 골든 크로스, 그다음에 지지골드, 2차 상승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이제 14만 7천 원이면은 현재 뭐 수익을 조금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제 들고 가는 전략들 필요해 봅니다. 저점이 12만 5천 원이고 이제 고점이 직전 고점이 15만 원인데 여기서 2만 5천 원이 지금 폭이 이제 진폭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만 5천 원이 저점이었는데 플러스 2만 5천 원을 여기서 합산하게 되면은 17만 5천 원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5만 7천 원이 최고가인데 17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렇게 두고 대응 전략 세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파마 리서치까지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17만 5천 원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저희 조선매화 26,400원에 5%인데요. 네. 월요일 날 급등을 해서, 한 2% 정도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중간 배당 결정 소식에 강세 보일 때 매도를 조금 하시고 지금 저점 추가 매수해도 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조선내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은 다소 쉬어갑니다. 예, 최근에 뭐 약간 뭐 조짐들이 좀 좋습니다. 낙폭화되는데 조선내화 하면은 뭐 도기 관련된 재료, 또 흙 재료 뭐 이런 거를 좀 말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히토류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이 내화 쪽도 같이 포함이 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재료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나와줄 수 있는 약간 모멘텀적인 측면들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이나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은 낙폭화되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 재료가 한 번은 나와줄 수 있고 또 중국에서 히토류 쪽 이렇게 또 보복 카드나 이쪽에 이제 꺼낸다 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지만은 2차적으로 연관이 좀 조선대와도 현재 좀 있습니다. 세라믹하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한번 좀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5% 정도 이제 비중이 있는데 약간 5%뭐 추가 기본 종목 하나당 10%면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적습니다. 추가로 뭐 약간 뭐 담아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주셔도 되고요. 다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좀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15,000원에서 24,000원까지 한 번 올랐고요. 또 한 번 조정인데 저점이 높아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약간 저점을 올려보면은 2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받았는데 새로운 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급등에 성공한다면은 28,000원이 좀 잡혀주기 때문에 28,000원 정도 목표가를 두고 조금 이제 물타기를 하셨다가 현재 매도하시는 전략들 필요해 봅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예, 뭐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번 급등하면은 뭐 2, 3일 숨고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일주일까지 빠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뭐 이제 이번 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하면은 그럼 예, 28,000원이요. 28,000원까지는 간다고요? 예,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정확하게 시점은 모르지만은 뭐 한두 달,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분명히 보복 카드를 또 이 히토류 만지작거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뭐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되네요. 예, 좀 기다려 보시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조선내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숨고르기 장세에서 저점 추가 매수하신 뒤에 28,000원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하나 엔진요. 네, 한화 엔지니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100원에 40%예요. 네, 한화 엔진 매수가 16,100원에 비중은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엔진 부분이 실적 성장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5,000원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40% 가지고 계신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한화가 방산 기업으로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완성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군함도 마찬가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엔진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성장성 후광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조선 업황에 대한 뭐 턴어라운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지만은 계속 더디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 뭐 들어와서 물류도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친환경 선박 이런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약간 강하게 좀 어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환 속도는 조금 빨라지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신 그 우리 시청자님께서 16,100원에 좀 사셨던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좀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약간 밀려졌는데 그 차트를 좀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급등을 해줬다가 지금 숨고르기 조정입니다. 숨고르기 조정 뒤에 다시 한번 2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좀 있을 건데 그 올라간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냐 이렇게 보면은 작은 주기로 보면은 거의 한 달. 첫 번째 이제 저점에서 상승 6월 초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상승하고 횡보를 해주고 6월 말까지 횡보를 해주고 7월 초에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줄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게 올라오면은 이 진폭에 종수배로 올라오는 어떤 성질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당연히 보유 영역이고요. 12,000원에서 이제 16,000원 거의 가까이 4,000원 올라가기 때문에 16,000원에서 플러스 4,000원을 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2만 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2만 원 정도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2만 원에 거의 근접한 한 19,000원 정도에 잡고 대응을 좀 하시고 지금은 좀 기다려 보유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저 선생님 그러면 한 2만 원은 갈까요? 예,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2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19,000원 정도의 매도 시점을 잡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19,000원에 매도 예,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요.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예. 가지요. 그런데 이 저 성적은 어때요? 예, 상장 전망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슈퍼 사이클이고요. 또 저평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이 또 최근 이슈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기자재 쪽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엔진 쪽도 뭐 두산 엔진에서 전환이 되는데 아무튼 대기업 투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더 강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한화 LC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다가 2만 원에 근접한 19,000원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문자 상담입니다. 바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매수가는 7,01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왔지만 오늘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000원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비중이 많진 않지만 손실폭이 꽤나 있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바이오랜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네. 뭐 이런 원료 쪽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하이루론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키토산, 뭐 현재 뭐 개껍질에서 뭐 추출한 거,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원료 의약품 또는 원료 기능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뭐 건강기능식품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의료보험이 굉장히 높고 또 고단가이기 때문에 사람들 또 의료에 대한 불신도 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상당히 의존하는 어떤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 장수, 뭐 헬스 이런 부분이 약으로 의존을 해서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요새 케이블 TV 틀어보면 나오는 것이 바로 건강 뭐 보조식품, 뭐 관절염 광고 나오고 이렇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에 대한 성장성은 높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현대바이오랜드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000원대에서 거의 따블이면은 8,000원이죠. 7,900원 이셔점이 있습니다. 형성이 됐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현재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5,000원 정도 바닥이 한 지금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점인데 기술적 반등은 한 번 정도는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원 가까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타기를 좀 하셨다가 6,000원 정도 때 일단 매도하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손실이 될 수도 있고요.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현대바이오랜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실을 다소 보시더라도 6,000원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돼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바로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Y랩입니다. 매수가는 14,800원이고요. 비중은 17%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YN 컬처앤스페이스와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 넘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00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손실을 다소 보고 계셔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 Y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그 웹툰 관련주로 네. 나오네요. 일단 그 지금은 뭐 최근 네이버 웹툰 상장 그 모멘텀 그렇죠. 그게 바짝하다가 좀 최근에 좀 잠잠해지는데 당장 뭐 다음 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추진한다. 뭐 추진하면은 몇 개월 정도 또 최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조금씩 나와줄 때마다 한번 반등이 되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런 이제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11,000원대가 저점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이슈 때문에 뭐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온바닥까지 거의 다시 내려왔습니다. 또다시 반등의 어떤 부분들이 한 번은 열려줄 수가 있는 또 중기적으로는 박스권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보면은 이 12,000원이 저점 더블 층이기 때문에 층은 이쪽은 깨지 않고 계속 버텨주는 중장기적인 또 행보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급락에 대한 기본적인 되돌림 한 절반 정도만 잡으면은 이 14,750원 정도 되죠. 매수가인 18,000원 정도가 14,800원 정도가 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현재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면은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Y랩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술적 반등 예상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 드렸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공개될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탄력 나타내면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도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어제 화성 리튬 공장 불이 났습니다. 네.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고 또 네. 후속 대책에 나오시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 나노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나노팀이라는 종목이 이름이 약간 생소합니다. 무슨 팀 이름으로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름에가 팀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의 열 관리 소재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캔 케이스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이상 현상 때문에 이렇게 열이 날 수가 있는데 이상 온도가 이상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폭발하는 어떤 열 폭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열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반도체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2차 전지 어떤 담을 수 있는 모듈을 밑에 이제 깔면서 여러 개의 모듈 케이스를 까는 부분들이 완성이 좀 되죠. 근데 여기서 장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냉각할 수 있는 재료 물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리콘처럼 창문에 쏘는 것처럼 이렇게 액체를 이제 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캡필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케이스를 덮는 그런 부분들이 방염 패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제품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고 장비도 생산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좀 높아질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제품도 좀 계속해서 출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노팀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방염 패드, 열폭주 차단 패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열 어떤 부분들 화재를 3분이나 5분만 어떻게 보면 차단하더라도 되는 거죠. 뉴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이 나자마자 문을 뚫고 탈출을 하려는데 갑자기 2, 3초 만에 열이 났다. 이게 사람이 못 나오는 경우인데 이걸 방지하면서 10초나 20초로 늘리기만 해도 탈출하고 충분히 나와서 안전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전고체가 완벽하게 상용화되면은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또 이런 후속 조치가 또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일회성은 아닐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나노팀 부분들이 지금 4만 원대에서 거의 한 1만 원까지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 크게 시세도 나지 않았는데 신규 상장 프리미엄이 꺼질 대로 좀 꺼진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유수 물량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고요. 12,000원대에서 현재 단기 꼭지가 15,000원. 30%도 안 오른 어떤 가격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저점 높여가고 있는 것도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그런 부분이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좀 튀어지는 모습. 물론 오늘은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숨고르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이런 것을 전문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성장 스토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숨어있는 재료 쪽 나노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공략주로는 나노팀 짚어주셨습니다. 신제품 방영 패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후장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양대 지수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현재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에는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오후장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오늘 계속해서 게임주가 조금씩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고요. 또 오늘 리비안 관련된 것 때문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AI 쪽에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서 온 디바이스 쪽 스마트 부품주 이쪽으로 좀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순환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게임이나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부품 쪽 탄력 예상되는 만큼 꼼꼼한 전략 세우셔서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챙겨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리비안,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 쪽 분석해봤고요. 공략주로는 나노팀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게임과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부품주, 순환매 예상되는 만큼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